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저 오늘 소록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록스 감사보고서와 소록스의 투자 경고 그리고 매매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공시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감사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소록스의 감사 의견은 적정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적정이 아니라면 들을 말씀이 많은데 적정이라면 딱히 디테일한 내용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뭐 감사 의견에는 적정, 그리고 한정, 그 다음으로 부적정, 그리고 감사 의견, 거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적정 같은 경우에는 회사 회계 정책 등에 관해서 경영자와 의견 불일치가 없고 감사 범위 제한 없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수집한 경우 표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한정일 경우에는 감사인과 경영자의 의견 불일치라던가 감사 범위 제한으로 적정 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는데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 거절을 표명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라고 할 때는 한정을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부적정과 거절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자, 뭐 이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이 나오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자, 근데 한정도 아니고 적정이라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 감사 보고서를 파헤칠 필요는 없습니다. 소록스는. 자, 감사 보고서에서 이 감사 의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전년의 최종 실적인데, 뭐 재무제표 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살펴보고 매출액의 증가 추이,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또는 손실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기대감 말고 실체를 보였느냐, 거품이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최근 3거래일 간의 상승, 오늘은 감사보고서 공시가 떴으니 그러려니 하는데, 자, 그 전 2거래일 간의 상승은 미리 정보를 알고 있는 주체가 매수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소록스의 재무 주요 내용은 사실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자, 흑자 전환한 거, 영업이익 마이너스 43억에서 플러스 5억으로 흑자 전환한 거 주가에 반영이 됐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감사 보고서, 감사 의견 적정 때문에 발생한 상승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매거래 정지 예고가 어제 떴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내일 매매거래 정지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매매거래 정지 예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일단 내일 매매거래 정지는 없습니다. 자, 이 매매거래 정지 예고 공시가 어제 떴는데, 자, 이 거래 정지 여부를 봤을 때, 자, 3월 20일 오늘의 종가가, 자, 2거래일 전인 3월 18일의 종가 대비 40% 이상 상승하고 투경 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3월 21일 하루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3월 18일의 종가는 2,600원입니다. 자, 2,600원 곱하기 1.4를 하면 3,640원이 나오죠. 자, 근데 오늘 종가는 3,460원입니다. 자, 이 조건에 미달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매매거래 정지는 피해갑니다. 자, 그리고 최근 어떤 이유도 없이 급등을 만들었던 주도 주체가 오늘 제한적인 상승 이끌었다는 것은 매매거래 정지는 피해가겠다는 거죠. 자, 이것을 달리 말하면 매수가 몰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차원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에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왜 상승을 만들었는지 이유를 파악해야겠지만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하는 것은 매수세 딱 하나입니다. 매수세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은 차익 실현을 위한 계획일 뿐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개미 꼬시기. 자, 소록스와 아리바이오의 우회 상장은 빨라도 7월에 나옵니다. 정재준 대표가 소록스의 최대 주주가 된 지 만 1년이 되려면 그 시기는 6월 말이기 때문에, 자, 어떤 숨겨진 호재가 있었고 그것을 미리 알고 있는 주체가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 1대14 무상증자를 할 때처럼 요 시기처럼 어떤 주체가 선취매를 하고 있다는 것일 뿐이고 1대14 무증처럼 개인들을 도구로 이용하려는 계획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도 차트상 벽이 두꺼운 자리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자, 요 선 두 개를 그어놨는데 여기는 저항이 상당히 셀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과거에 1대14 무상증자의 물량 출하가 있을 때, 물량 폭탄이 있을 때 반등의 저항이 되던 자리였기 때문이고요. 자, 이 자리에 크게 물린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저항이 셀 수밖에 없고 대량 거래를 동반한 매수세가 유입되어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의 매수세가 있으려면 소룩스와 아리바이오에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소룩스는 합병 이슈밖에 없고 아리바이오는 임상 3상에 대한 호재밖에 뚫을 수가 없습니다. 즉 의미 있는 뉴스 없이 상승한다면 함정이라는 거죠. 오늘이야 감사보고서 적정으로 납득이 가는 상승이지만 오히려 앞으로는 상승이 없어야 함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물론 지금의 소룩스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는 지금의 매수세를 이용해서 주가를 좀 더 끌어올린 뒤에 이탈하려 할 겁니다. 여기에 힌트가 되는 것이 투자 경고 해제 요건인 거죠. 투경의 판단일의 해제 요건들을 살펴보면 주도 주체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이탈할 건지, 이 주체한테 어느 가격대가 중요한지, 자, 그 기준 가격에서 상승을 원하는지 하락을 원하는지, 그에 따라서 개미를 꼬시는 건지 개미를 털어내려 하는 건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최초 판단일은 3월 27일로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자, 해제 요건은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에 해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낮은 가격은 필요 없고 가장 높은 가격 하나만 빗나가도 해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1번 조건부터 보면 판단일로부터 5거래일 전날인데, 자,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종가가 힌트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종가는 3,460원으로 45% 이상 상승 시 기준 가격은 5,017원이 됩니다. 자, 좀 더 보기 편하게 계산기를 켜서 보면은 3,460원 곱하기 1.45. 자, 5,017원이죠. 자, 이번 조건은 15거래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할 경우입니다. 자, 최초 판단일로부터 15거래일 전은 자, 3월 6일입니다. 3월 6일의 종가는 2,350원이고요. 자, 2,350원에서 75% 이상 상승했을 때 기준 가격은 4,112원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조건은 판단일로부터 최근 15거래일 종가 중 최고가만 아니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에서 가장 높은 가격 1번 조건에 5,017원으로 여기까지는 열려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자,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최초 판단일에 해제하지 않고 하루씩 수년시키면 자, T-5일이나 T-15일도 하루씩 수년되니까. 자, 그러나 해제 여부보다는 해제 과정이 중요합니다. 주도 주체가 이탈을 위한 상승을 유도한다면 최초 판단일 근처에 이 투경 해제 조건 근사치까지 주가를 올릴 겁니다. 그래야 매수세가 유입되니까. 자, 그러나 반대로 지금부터 다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지금부터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많다, 물량이 이탈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도 주체의 의도는 물량 확보다, 개미털기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종가가 그려질 때마다 주도 주체의 의도에 대한 힌트가 제공되는 셈입니다. 자, 카톡방에서 투자 경고 해제 요건과 매일의 종가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설명드리고 그에 따라서 단기 고점, 단기 저점, 즉 매수매도 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룩스는 7월까지 어떤 이슈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지루한 횡보나 하락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오늘 매매거래 정지 예고가 또 새롭게 떴습니다. 어제 기준이 아닌 오늘 기준으로 새롭게 예고된 내용이고 내일의 종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또 주도주체의 드리블 흔적과 변수를 줄 힌트를 제공받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살펴봐야겠죠. 자, 이 부분은 내일 종가와 함께 근거를 포함한 디테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방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이 있는데
자, 이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카톡방 링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시고요.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금전을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에 신성 델타테크가 최초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자,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추천드렸던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자, 그 근거로는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거래가 정지 기준가를 넘는 것을 포착을 했고요. 그리고 종가가 기준가를 넘어서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에 장 마감 직전에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 여기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주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 마감 직전에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시초의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자,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오전장에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에다가 매수를 하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PN이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서남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파워로직스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자,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자,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뭐 수익에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거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기존에는 제가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카톡방 링크를 직접 보내드렸었는데, 자, 이제 고정 댓글에 카톡방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 발생하는 거 아니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보유 종목 분석과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스크는 낮고 투자 매력도가 높은 수익의 근거가 있는 종목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투자는 여러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지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먼저 지켜보시고 판단이 서시면 그때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리스크가 낮아지니까요.